오늘의 머릿말. 한 해 결산을 하려고 돌아보면 신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본 영화도 재밌게 본 책도 베스트를 꼽아보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뒤늦게 한 해 적어둔 이것저것을 들추다 보면 언제나 재미있는 작품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재발견되는구나 싶어집니다. 기억 잘하는 법은 여전히 모르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월간 케미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 코너가 돌아오면 언제나 이 책 읽으려고 했는데 이 책 집에 가는 길에 읽어야지 하는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다 끝내 잊어버리고 읽지 못하는 책이 한두 권이 아니기는 하지만요. 당장 책을 안 읽어도 밀리의 서재의 구독을 일단 시작해보는 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일,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일은 언제나 미래의 독서를 약속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심심한 오후에 집어든 책이 인생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미래의 인생책을 찾아 나선 리딩 케미스트리의 모험을 함께 하시죠.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아 올 한 해 사랑받은 도서들과 전반적인 트렌드를 돌아보는 2025 결산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올해 트렌드는 어땠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거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입을 딱 맞춰서 인사하시네요. 벌써 12월 중순인데 혹시 두 분 나의 올 한 해 압축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거스트 먼저 들을까요? 저는 올해의 멀티태스킹 그리고 집순이의 여행 이렇게 두 가지로 저의 올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어떤 면에서인가요? 저는 사실 멀티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저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었는데 올해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일을 최선 다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일하다가 나 좀 멀티 능력이 상승했잖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길 가면서 이렇게 핫도그를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예요? 웬일이야. 그런데 이제는 좀 여러 가지를 나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 이런 걸 나는 이제 길을 걸으면서 핫도그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오늘 올 때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갔더라고요, 사무실에. 왜냐면 종이를 손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쵸. 예.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그래서 멀티 능력이 많이 상승했다는 걸 사실 태어나서 처음 느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집순이라서 여행을 원래 동경을 하면서도 여행에 가면 굉장히 피곤해하는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올해는 좀 많이 여기저기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저 도서전 때문에 갔다 오기도 했고 뭐 괌에도 가고 그리고 뭐 담양, 뭐 고성 이런 데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완전 오프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번 한 번의 여행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했고 그래서 여행이 참 좋고 여행 가서 이제 뭔가 생각하고 쓰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행 가는 게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매일 하던 것들하고 단절된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더라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 앉아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머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멀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스위치를 켜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할 때 빠릿빠릿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는 가능해도 뭔가 집중해서 생각을 진득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여행 갈 때는 그런 게 가능해지지 않나 네. 하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루이스님은 올 한 해 키워드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 질문 보자마자 딱 떠오른 단어가 경청이었어요. 유독 되게 답답하고 힘든 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올해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옆에 누가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많이 되고 계속 되게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올해 제가 이게 뭔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막 붙잡고 우리가 부탁을 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를 엄청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근데 책 읽을 때 이런 모호한 생각을 딱 정해주는 문장 보면 되게 희열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 그 최다한 PD님의 비율의 사랑 읽는데 에필로그에 딱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듣는 행위가 사랑의 행위다. 왜냐면 경청이라는 거는 그 내용과 관계없이 내 시간을 내서 너에게 끝까지 들어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시작되기 때문에 경청이 사랑이 아니고서 뭐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효율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되게 비효율적인 행위인 거죠. 요즘 시대에. 그래서 아 진짜 경청 말고 이렇게 좋은 행위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너무 좋다. 말 듣다가 말 끊는 사람 어때요? 그래도 사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은 약간 반대되는 의미에서 왜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도 나도 그런데 라고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얘기를 자기 걸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 너무 일 때문에 힘들어. 나도 그런데 뭐, 나 요즘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모든 얘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느낌이 드는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 경청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루이스님 참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연말이랑 한 너무 해네요. 잘 어울리는 손해네요. 네, 정말 따뜻하네요. 혹시 두 분 올해 꼭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은 마음의 짐 같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루이스님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둘이 똑같았어요. 공교롭게도 똑같더라고요. 같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사탄 탱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년 이맘때에도 아닐 것 같기는 다 해요. 읽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은가. 어렵다. 예. 저도 사실은 저는 읽다가 아직은 끝까지 못 읽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한 번 멈추면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멈춰놓은 상황으로 아직은 끝까지 읽지를 못했는데 왜 이 책이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책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 받은 책은 그래도 들춰보는 게 사실 예의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한강 작가 때문에 더 이슈가 있었고 이 노벨 문학상에 대한 그래서 얼마나 또 멋있는 분이 받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저도 이제 읽으려고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다른 노벨문상에 비해서는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점이 저를 되게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 문학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사탄탱고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마다 저는 좀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나 네, 책이나 궁합이 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안 하는데 나는 너무 열심히 읽은 책도 있고 나는 별론데 남들은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다만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는 전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게 노벨문학상 같은 게 효용이 있다. 물론 효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으면 리마인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가도 알고 있었고 이 책도 이미 뭐 나와 있었고 그렇지만 뭐 좋다고는 하더라 정도의 멀리서 들려오는 약간의 메아리 같은 작은 소리였다고 하면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받고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 갑자기 우리 집 대문 앞에 딱 그 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펼쳐보게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혹시 어거스트님은 왜 사탄탱고를 저도 이제 거의 똑같은 이유고 루이스랑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루이스랑.
그래서 이번에 사탕탱고를 읽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근데 독서 모임 날짜 가까울수록 우리 책 바꾸자.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한 명씩 탈퇴하는 수순밖에 남지 네. 않는. 우리 그냥 차라리 탱고를 배우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목이 정말 후킹하게 잘 맞아요. 지었구나. 그쵸. 너무 많이 궁금증이 일어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사실 이게 뭘 향해 가는 거지를 가닥을 전혀 못 잡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책을 덮었습니다. 근데 계속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있죠. 자,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저희 월별로 살펴보는 2025년 독서 트렌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데이터는 밀리의 서재에서 만든 2025 독서 트렌드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 외에도 알찬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밀리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월별로 살펴보는 2025년 독서 트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이 책이 왜 가장 많이 읽혔을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월에 밀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코이케 류노스케의 입문서 토역 부처의 말입니다. 이 책은 일본 스님이자 작가인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처의 이야기를 우리 일상 언어로 좀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전에도 여러 책을 썼는데 그게 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이 1월에 사랑받았던 이유는 이 부처의 말이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접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다정한 거예요. 너무 혼내지 않았고. 근데 마침 그때 딱 장원영 씨가 방송 나와서 이 책을 언급을 했는데 장원영 씨 마인드가 사실 되게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닮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책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던 것 같고 특히 1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럴 때 이런 멘탈 관리 책들이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책 보면 막 집착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것도 내가 뭔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걸 내려놓아라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원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그런 거하고 정말 잘 닿아 있는 맞아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잘 봤던 책입니다. 2월은 어떤 책인가요? 네, 2월에 밀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이우혁 작가의 소설 퇴마록 국내편 1권입니다. 퇴마록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밀리언셀러로도 이제 잘 알려진 그런 대 IP죠. 딱 2월에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개봉하면서 밀리에 딱 맞춰서 소싱을 해가지고 네. 시리즈를 오픈을 했고 오디오북도 이제 되게 공들여 만들어서 되게 크게 기획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 콘텐츠를 즐겨주셨기 때문에 되게 좀 당연하지만 또 되게 감사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밀리에서 퇴마록 서비스 하면서 밀리에서만 퇴마록을 또 볼 수 있어서 네. 다들 막 밀리 가입해야 되나 봐. 이제 그런 때가 왔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3월은 어떤 책인가요? 3월에 밀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책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에 속하는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해서 겪는 여정을 담은 소설이에요. 저희가 3월에 밀리가 오픈한 그 민음사 세계문화 전제 시리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딱 그 시기에 마침 불교 붐이 엄청 일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흐름인데 그러면서 시타르타도 이제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역주행을 했던 책이고요. 근데 저랑 어거스트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어거스트가 엄청 추천해서 올 초에 읽었었는데 그때부터 이거 진짜 제 또래 친구들이 좋아할 책이다 해서 저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책이고 어거스트 먼저 왜 좋으셨어요, 이 책?
저는 그 고전 입문하는 분들한테 원래는 데미안을 추천을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시타르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시타르타가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공감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게 이 시타르타 그 타이틀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내용일 맞아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책을 펼쳐보면은 이 시타르타가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다 찍어 먹어보는 그 여정을 담은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부터 고매한 것까지 추구한 그 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제가 파도 타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감정을 많이 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너무 사랑하고 저는 그 시타르타처럼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도박도 안 해보고 뭔가 그런 위험한 사랑에 막 너무 급하게 빠져가지고 막 사랑에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도 없지만 하지만 그 모든 면모에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죠. 위험한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맞아, 맞아. 뭔가 그런 서사인 것 같아서 저는 시타르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책을 다 읽었으니까 나가서 네, 이제 책을 예, 접고 모험을 하는 것으로. 시타르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가 불교 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같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1월 책이 초역 부처의 말이었는데 네. 3월 책이 시타르타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맞아.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연초에는 사람들이 좀 진득하게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책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4월에 밀리 회원들이 가장 사랑한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네, 스토너는 이제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황석희 번역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스토너가 기존의 밀리에서도 여러 번 역주행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인데 4월에 이제 한 셀럽분이 인생책으로 소개를 했다가 이게 바이럴을 타면서 다시 밀리에서 서담수 맞아요. 1위를 차지한 책이에요. 근데 뭐 스토너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의 인생책이기도 하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추천하신 책이기도 할 만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토너는 정말 주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런 때가 밀리 가입한 게 보람이 느껴질 때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유튜브 보다가 스토너 얘기했잖아. 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라고 생각했는데 책장에서 찾을 수는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책은 쌓여 있고 그런데 그냥 밀리 열어가지고 스토너 검색했는데 딱 나오면은 약간 너무 기분 좋아지는. 맞아요. 예, 바로 그런 읽을 게 수 있어요. 있다는 게 예. 진짜. 그리고 내일 읽어야지라고 안 생각하고 읽고. 예, 그렇게 되긴 하지만요. 저는 스토너가 연말에 참 읽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스토너를 제가 주변에 많이 사서 뿌렸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인생책이야? 너무 좀 밋밋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밋밋함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소재나 줄거리나 너무 특별한 주인공 캐릭터에게 익숙한 그런 시대에서 스토너가 밋밋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단단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 그쵸. 문학을 향해 또 삶을 향해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를 너무 많이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스토너란 인물 안에 있는 뭔가 빛과 그림자가 저는 가득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레이어가 촘촘해서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정말 애달프고 막 황홀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너 책의 카피가 우리 모두 다 스토너다. 이런 카피가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체험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토너를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상상하면서 볼 때 이제 킬리언 머피를 스토너라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쓸쓸함과 고독함과 그냥 킬리언 순수함 머피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 그것도 맞고 너무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다혜 기자님은 스토너를 가상 캐스팅 한다면 어떤 배우로 하고 싶으신지. 근데 킬리언 머피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 건 그쵸. 맞죠. 예, 약간 지적이면서 예. 약간 짠내도 나고.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필요하기는 해서 사실은 지금 딱 언급을 해주시니까 다른 캐스팅으로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느낌이 약간 예, 저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일단 그 연령대에 많은 배우들의 대입을 해보게 되는 역할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 표현하지 않으면서 표현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인물 자체가.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예, 어거스트 님이, 예, 킬리안 머피 좋아하시니까 킬리안 네. 머피로. 예,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5월에 밀리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입니다. 이제 파과도 영화 파과가 개봉하면서 이제 원작 소설인 파과도 밀리에서 같이 주목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파과라는 책은 밀리의 월별 도서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서담수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 와, 이게 5월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름 돋죠. 네, 진짜요. 이렇게 맞아요. 5월이라고. 저 지금 기분상으로 한 10월쯤에 네. 예, 개봉하고 그 즈음에 많이 읽은 책 같이 느껴지는데 5월이라고 하시니까 약간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병모 작가님은 진짜 최근에 절창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네네. 그 책도 그렇고 이 파고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책마다 정말 이 구병모 작가님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쓰시지 않나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문체가 진짜 지문 같아요. 네, 진짜요. 네. 그 문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문장이 길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파과 리뷰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작가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의 가치가 너무 가독성이나 빨리 읽히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소설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소설의 매력이 맞아요. 전부가 아니고 네. 좀 더 멋있어. 머무르고 좀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흡을 긴 문장을 이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 설정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이런 설정을 하지?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 맛잘알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구병모 작가님의 캐릭터 만드는 방식을 보면 그 결핍과 약간 꼬인 부분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뭔가 광명정대하게 세상 앞에 내보이는 모습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너무 잘 세팅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병모 작가님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선하고 말고 뭐 착하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그 사람 각자의 굴곡을 보게 되는 그런 게 이 작가님의 작품을 읽는 재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6월에 밀리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입니다. 네, 6월에는 밀리의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문학감상회라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이 다시 서담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문학감상회에 은희경 작가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이제 MC들이랑 깊이 있게 새해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밀리 회원분들도 굉장히 다시 한번 또 새해 선물을 읽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 선물은 인생책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은 책이고, 네.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 이런 때도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 좋아한다는 독자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꽤 긴 시간 동안 거듭해서 읽히는 그런 소설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7월의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미와 나이프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밀리 홈의 약간 기운이 춤이 쓰다. 여름에는 춤이 쓰다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더운 여름밤에 잘 어울리는 추리, 스릴러 그런 소설들을 회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은 워낙 이제
너무나 다작을 많이 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만큼 회원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좋아할 구석이 생기는 거죠. 작품을 계속 발표하시니까.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밀리 검색어 계속 상위권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들 좋아하셨고 또 이 책이 특별했던 거는 이제 데뷔 초창기 단편들 모음이라서 아마 좀 팬들은 덕질할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던 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쓰면서 다 재밌을까. 그러니까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가 중에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용의자 엑스현신 같은 대표작을 비롯해서 이 작가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이 특유의 사실은 저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들의 굉장히 큰 특징은 신파라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사건을 해결하고 뭐 누굴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밑바탕에 갈려 있는 그 끈끈한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것을 너무 잘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동북아 3개국에서 정말 다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요? 8월에 가장 많이 사랑받은 책은 애슐리 엘스턴의 추리소설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입니다. 앞서서 이제 여름에 추미스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해주셨는데 같은 흐름으로 이 소설도 사랑받았던 것 같고요. 이 책은 2024년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1위에도 올랐던 소설이에요. 되게 짜임새가 있고 섬세한 심리묘사가 입소문을 타가지고 되게 외부에서도 좀 인기를 크게 얻었었는데 밀리에서도 좀 빠르게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모두가 사랑해주신 책이고요. 저도 이 책 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흡입력이 좋았고 처음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커플이 나오는데 알파걸과 알파메일의 뭔가 되게 섹시한 사랑 얘기 같은데 둘 다 서로를 속이는 그 설정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후킹한 소설이어서 결말이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결말이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진짜 책태기 극복책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여자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걸 밝히고 이제 독자는 읽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저 남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지? 저 남자는 뭐지? 그럼 괜찮은 건가? 나는 안전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대체 이게 어떻게 끝날까? 이 남자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마무리가 될까? 근데 굉장히 영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 끝까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되게 궁금해지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남자친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짧은 분량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궁금해서 읽어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죠. 다음 책 말씀해 주세요. 네, 9월 밀리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가공범입니다. 이제 추미스의 기류를 타고 늦여름이 이어지는 9월에도 히가시노 게이고 열풍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9월에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출간된 신작 가공범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작품이 좀 특이한 게 24년에 발매됐던 전작 백조와 박쥐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스토무라는 캐릭터가 다시 이 가공범에 등장하면서 이게 뭔가 앞으로 계속 스토리가 연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 커지면서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월별로 한 권씩만 얘기하고 있는데 1회부터 10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10권의 책 중에 한 작가의 책이 2권 꼽힌다. 맞아요. 이게 대단하다. 진짜 성실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일본 인터뷰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쓰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쓴다. 와. 예, 그게 내가 다작하는 비교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라고 생각했고요. 예, 10월은 어떤 책인가요? 10월에 가장 사랑받은 책은 크로스노 호르커이의 소설 사탄 탱고입니다. 예, 드디어 크로스노 호르카이의 근데 이 책이
어려운 책인데도 10월에 1등 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밀회원들 되게 지적이시다. 예. 아, 그쵸. 일단 일단 궁금해서 담아놨다. 네. 예. 그리고 이 이름도 처음에는 이 크리스노 호르카이 라슬로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엔 다들 헷갈려가지고 맞아요. 너무 어떻게 낯설어서. 읽어야 되는 뭐라고 것이냐. 검색해야 되지?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사탄탱고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완독하신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리 직원이 뽑은 올해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심 100% 밀리 직원이 강력 추천하는 올해의 도서인데요. 루이스와 어거스트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희 이번에는 책을 되게 신기하게도 1위한 책이 똑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바로 정혜윤 작가님의 신간 에세이 음. 책을 덮고 삶을 열다였습니다. 와, 저는 뭔가 25년을 정혜윤 작가님으로 시작해서 정혜윤 아. 작가님으로 끝냈다. 그러니까 슬픈 세상이 기쁜 말로 1월을 시작해서 이제 연말은 이제 이 책으로 좀 마무리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크고 소중한 이야기를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슬픈 세상이 기쁜 말은 이 슬프고 좀 참담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사랑으로 좀 길어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데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뭔가요? 라고 작가님이 저한테 물은 기분이라면 이제 책을 덮고 삶을 열다에서는 이 이야기라는 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사랑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좀 굉장히 맑은 물에 비춰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이야기가 사랑스럽고 왜 이렇게 소중한지에 대해서 또 거기에 어떤 내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계속 조명해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작가님이 뭔가 본인이 진짜 100% 진실한 책을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이 농축된 이야기들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껴서 읽었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은 분량이 별로 많지 네.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껴가며 읽게 되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어거스트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으로는 그 경험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한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또 새로운 나 자신을 완성해 갈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시는 게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덮고 삶을 열다라고 하는 이 책 제목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지으셨죠. 예. 그러니까 책을 일단 덮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거는 그 부분인데 한평생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분이고 책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결국은 그게 책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이 책을 덮고 삶으로 나오는 네.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혜윤 작가님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는 네.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게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든 현실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든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해나가신다는 점이 이번 책에서 굉장히 어떤 정점에 달한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책 감상을 조금 나누고 싶었던 게 정혜윤 작가님, 어거스트도 다혜 기자님도 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딱 대학생 때 우연히 이분 강연을 듣고서 약간 인생의 추구미 나 저분처럼 생각하고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때가 사실 제 인생 약간 터닝 포인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이 작가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딱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는 가끔 되게 살다 보면은 너무 많은 아픈 일들이 많이 외부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되게 책 속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 되게 부끄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책을 너무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실제로 행동도 하시고 그쵸. 그 현장에 맞아요. 나가셔서 예, 예. 그거를 책과 연결하시는 분이어서 네.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저한테는 되게 닮고 싶은 어른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닮고 싶은 어른이셔서 되게 앞으로도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좋았던 문장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작가님이 여러 책에 걸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생의 단어를 찾아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고래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딱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 찰나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그때부터 나라는 인간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고래라는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환해지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다. 라면서 이제 갑자기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이 시작됐다. 읽는 책이 바뀌기 시작했고 힘을 내는 방식이 시작됐고 가고 싶은 여행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지를 이제 탁 나와요. 근데 참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좀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맞아요. 단어를 만나게 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그리고 그게 삶을 열다예요. 맞아요. 책 읽고 감동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대목이어서 다음 주에 정혜원 작가님 만나는데 두 분이 좋아하신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 같네요. 예. 저희가 사실 북토크도 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덕질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그 책이랑 전혀 유리되지 않은 그 말하기, 그러니까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더 이 책을 사랑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 야생미가 있죠. 네. 정혜원 작가님 특유의. 네. 예. 또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밀리지건이 꼽은 올해의 책. 또 한 권은 이제 준파 라이리 작가님의 축복받은 집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제 준파 라이리 작가님은 이제 작가들의 작가라고 네. 하죠. 이제 너무 소설 쓰시는 분들이 정말 교과서 같은 작가다라고 좋아하시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책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사실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와 이런 단편도 있구나. 그래서 그 작가님이 근데 이제 벵골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신 이제 작가님이신데 그래서 주인공들도 이제 다 동일하게 인도계 이민자분들의 맞아요. 다양한 삶을 좀 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일시적인 문제랑 섹시라는 단편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문제는 매년 겨울이 오면 생각이 나는 단편이기도 하고 사실 요거는 이야기를 절대 스포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서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부가 뭔가 정전을 겪으면서 본인들 마음에 있었던 뭔가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놓는 계기가 되고 뭔가 진실을 마주하면서 화해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짧은 분량에 어떻게 이렇게 완결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 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 뭔가 가슴 아픈 뭔가 감정 같은 것들도 이 작가님이 약간 건조하게 쓰시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감정을 확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았던. 저는 이 준파 라이리 책 읽을 때마다 김혜란 작가님 생각이 그렇게 나요. 되게 비슷한 부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건조한 문체 부분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너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미묘한 그 감정을 진짜 너무 명확한 언어로 잘 풀어내는 분이어서 저 나라에서 김혜란 작가님 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네. 환경 이야기가 인물들의 성격하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극적인 긴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도 이 준파라이리 작가님 책은 항상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은 사실은 이 작가님 책 다 하나씩 맞아요. 읽어보게 되고 저지대 같은 작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왜 작가들의 작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1월에 저지대를 제가 읽고 반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를 읽게 됐고 최근에 이제 어거스트 추천으로 축복받은 집을 읽고 있는데 다 다르게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또 장편과 단편이 가진 차이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언제나 나보다 크다도 저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인도계 출신인데 모국어는 영어를 쓰시지만 어느 날 이탈리아에 갔다가 이 이탈리아의 언어에 완전히 번개 맞았다고 맞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찾던 건 이거다 하고 모국어를 이제 버리고 이탈리아어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걸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실 작가한테 모국어를 버린다는 거는 정말 큰 그쵸. 큰 결심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엄청난 일일 텐데 그 계기가 대체 뭐였을까를 꼭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변 사람들이 나 유럽 가는데 가면서 비행기에서 어떤 책 읽을까 하면은 이 책을 추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좋다. 한 나라에 갈 때 사랑에 빠지는 느낌은 특별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어떤 나라일진 다르겠지만 저는 매번 어느 나라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번개 맞는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김민철 작가님의 무정향의 삶에서도 맞아요, 사실 비슷한 맞아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프랑스에 예. 간 순간 난 이 도시를 사랑할 수밖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저기 가서 살리. 그러고서 인생의 목표가 약간 그쪽으로 바뀌면서 그쵸. 거기 가서 그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잘 담아내셨어요. 그래서 두 책이 딱 여행 갈 때 읽기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게 너무 멋있기도 하고 읽다 보면 진짜 그 어떤 설렘을 극대화해서 끌어올리고 싶을 때 딱 좋은 글들이 지금 말씀 주신 김민철 작가님 글이나 준파라이리 글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격 도서 소개였다면 이번 시간은 연말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의 독서 트렌드에 대해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독서 트렌드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트렌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독트리에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붙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필사열풍인데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날로 진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성 들여서 손글씨를 쓰는 일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던 이들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어제 읽다만 책을 필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교보문고는 필사 관련 도서의 구매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자 오프라인 매장에 필사 전용 코너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필사용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지난 4월에는 29cm와 문구 편집샵 포인트 오브 뷰가 함께 연 문구 페어에서 무려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이런 열풍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밀리의 서재에서도 전자책 뷰어에 탑재된 필기 모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필사를 즐기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손끝으로 천천히 음미하면서 체화해 나가는 이 과정이 문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독서법이 되기도 합니다. 독서 혹은 하시면서 혹시 필사하시나요, 두 분은? 네. 왜 한 명은 말이 없죠?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네. 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네. 어거스트님의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사부작 뭐 쓰고 문구로 뭔가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원래 좋아해서 필사도 이런 열풍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맞아요. 많이 저도 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죠? 근데 뭔가 글쓰기는 내 안에 있는 거를 좀 발산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필사를 하는 시간은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살짝 수렴하면서 정말 명상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좋아하고 이미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필사를 시작하면서 문장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 이런 진짜 어휘가 그렇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문장을 보고 내가 직접 쓰는 그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텍스트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필사는 아주 옛날부터 문장력 키우는 방법으로 네. 필사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문청이라고 하는 문학 좋아하는 아니면 또 문학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필사를 한 번씩 다 거쳐가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그 시절의 필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때는 진짜 그 막 내가 작가가 되고 싶고 막 이런 네. 열망의 연장에서 필사를 했다면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다꾸 열풍 같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필사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예쁜 필기구, 예쁜 수첩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테면은 뭐 책 읽은 감상 정리하는 노트라든가 네. 아니면 필사하기에 좋은 뭐 만년필 잘 받는 종이를 네. 사용한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 게 많아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런 유혹에 유달리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장을 따라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이에 이제 어떤 굵기에 어떤 필기구로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좀 흘렸을까 아니면 이렇게 정갈하게 쓸까라고 그러니까요.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필사의 과정이고 내가 써놓은 문장의 기록을 보면 또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쵸. 아, 진짜로. 이게 모였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기쁨이나 과정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필사 열풍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컬러링북 하던 거랑 또 약간 연결이 돼 아, 있는 네네네.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 효과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게 책상에 앉아서 스마트폰 안 보고 네. 맞아. 차근차근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딱 맞는 것 같고 필사가 진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면 사실은 문장 외워서 쓰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문장 단위로는 읽고 그걸 새겨서 그것을 외워서 쓰는 게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기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요즘에는 다 그 필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자기 스타일의 필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필사하는 것도 요즘에는 사실 종이 노트 안 쓰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종이 막 집에 쌓이는 거 싫으니까 디지털 필사가 훨씬 더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필사 새해 한번 도전해보시렵니까?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트 너무 영업 잘하시고요.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교환 독서인데요. 이제 어린 시절 친구들과 공책 한 권 돌려가면서 교환 일기 써본 적 있으신가요? 교환 독서는 그 시절의 설렘을 소환하는 새로운 독서 트렌드인데요. 여러 명이 책 한 권을 돌려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의 밑줄도 긋고 여백의 짧은 감상을 남기는 행위가 이제 교환 독서예요. 이제 박장대소하게 만드는 장면에는 크크크 같은 솔직한 반응을 남기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각자의 해석을 덧붙이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차례차례 책이 사람을 거치는 동안 쌓인 여러 의견을 살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감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이런 교환 독서에 빠진 독자분들이 X를 중심으로 해서 교환 독서 후기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책을 매개로 해서 타인과 연결되는 감각, 그리고 낭만적인 경험이야말로 교환 독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환 독서가 실제로 되게 많이 이슈가 돼 가지고 그 마케팅으로도 이 교환 독서가 많이 이제 이용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교환 독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둘이 해봤는데 아, 어머. 그 박준 시인 시집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거스트랑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거스트란 사람을 진짜 더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나 구절에 대해서 감상을 남겨두잖아요. 이 시집을 어거스트가 되게 좋아했던 시집이라서 고른 건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 맥락과 배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멋진 문장에 대해서 이제 밑줄 치고 거기에 본인 생각을 적어주시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집 읽을 때 이해 안 되면은 해설서 많이 참고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경험의 해설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트도 이해하고 시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생각해보니까 저희 밀리의 서재에서도 옛날에 그 어떤 되게 유명한 책 가지고 이동진 씨나 김겨울 씨와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그분들이 밑줄 치거나 약간 메모 같은 거 해서 무슨 에디션 이렇게 냈었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 시집이 어거스트 에디션인 거잖아요. 오, 너무 멋있어. 아니, 그래서 너무 소장같이 있고 와 이런 게 유행이라는 게 참 낭만적이고 살만하다. 그쵸. 이 교환 독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딱 좋은 효용인 것 같고 그리고 친한 사이에 너무 정색하고 막 마주 앉아서 우리 뭐 너 요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막상 진지한 얘기하려고 하면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책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 보통 그 X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교환 독서의 사례는 별로 서로 그렇게 친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한 권의 책을 같이 읽는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읽으면 확실히 그 경험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속을 다 읽힌 어거스트님께 교환 독서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여러 사람의 의견을 알 수 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읽어내는 또 다른 관점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그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구절구절마다 있거나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그런 과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환 독서의 기록을 받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뭔가 하나의 러브레터를 받은 것처럼 책도 더 나도 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 책 사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쵸. 저도 막 저의 감상을 남기고 또 이거를 잘 읽어낸 사람의 뭔가 그 기록을 봤을 때 러브레터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 너무 낭만적이고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이 독서 트렌드 리포트 만들면서 밀리 회원분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20대 중반 남성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분이랑도 이 책 때문에 친해지게 돼서 데이트할 때도 맨날 이렇게 교환 독서로 데이트를 하신대요. 대박이다. 와. 그게 자세히 질투나. 듣는데 너무 건전하고 너무 보기 좋고 완전 건전 어떤 책인지 알고 건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네. 아시나요? 연인끼리 하기에도 진짜 좋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진짜로 그 책은 어느 분이 가져셨어요? 그래서 박준신 시집은? 저는 사실 당연히 어거스트 책이니까 돌려줘야지 줬는데 어거스트가 저한테 사실 더 주려고 처음부터 의도했었대요. 산 책이긴 한데 2015년에 산 책이긴 한데 어머, 심지어 하지만 하지만 그 시절과 이제 서로의 기록이 남겨 있는 걸 드리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네. 이게 바로 교환 독서다라는 네, 교환 것을 독서다.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진짜 같은 책 읽어본다는 거 그리고 그 남겨있는 흔적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트렌드가 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책 읽다가 밑줄 긋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보통 저는 제가 밑줄 긋고 메모 남긴 거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부끄러울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밑줄 긋고 이렇게 된 거는 책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기장인데 남이 볼 것을 맞아. 염두에 둔 일기장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출판할 일기장을 맞아요. 쓰는 것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책 감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가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라고 맞아요. 하는 것을 또 찾아주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냥 넘길 만한 부분을 이 친구가 좋아해서 체크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책을 좀 내가 항상 읽던 관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게 네. 만드는 독서법이 아닌가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시집 열풍입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서점에 시집 코너를 서성이는 인파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보면서 시집 붐이 왔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2025년 7월 한 달간 한국 시집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4.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10대에서 20대 독자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사실인데요. 출판계는 이러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인선을 기획하거나 젊은 독자층을 겨냥한 감각적인 편집과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경 시인의 심장보다 단단한 토마토 한 알, 그리고 유소연 시인의 사랑하고 선량하게 잦아드네는 10대, 2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시집인데요. 두 책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서재 담은수 1만 7천 건 이상 기록하면서 밀리 회원분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0대, 20대 독자들이 시집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요 열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약간 녹이긴 했는데 사실 어떤 텍스트계 숏폼이라는 형식이 저는 좀 큰 것 같고
사실 그 공유하기 좋다는 포인트가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소설 같은 거 읽다가 너무 좋아서 찍어서 어디 올리고 싶은데 이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 감동을 사람들이 알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시는 정말 찍기도 좋고 어떤 부분을 올려도 사람들도 빨리빨리 지나가는 와중에도 이거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맞아요.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10대, 20대한테 사실 그런 공유하기 좋은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동의 목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 열풍이 참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긴 글도 읽게 해주는 입문이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유하기 좋다는 얘기를 하면 또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원래 네. 독서는 약간 허세가 있어야 하는 맞아요. 것이기도 해서 나 이런 거 읽고 있거든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펼쳐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시에도 가까워지고 문학에도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두 분께 추천하고 싶은 시집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시인분들이 좀 몇 많죠. 분 계신데 그 자, 이제 중에서도 1번부터. 그 중에서 저는 투 아니라고 부르는데 네. 안미옥 작가님과 아. 이제 안희연 작가님. 네네. 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시의 경향이 저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좀 더 이제 좀 길어지고 좀 더 많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텍스트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저는 얼마든지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안미옥 시인님의 온이라는 시집인데 이제 안미옥 시인님은 뭔가 이 시집에 10대 시절에 있는 본인의 감성부터 최근 이제 청년으로 자라기까지의 그 모든 감정이 전 들어있는 시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읽어낼 수 있고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실 그런 행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 안희연 작가님 시집도 이제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라는 시집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집은 추천할 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추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작가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인데 이제 주변에도 많이 선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그 안미옥 시인님의 온이라고 하는 시집은 거기 시집에 있는 시 중에 바이럴이 엄청 된 시가 있기도 하고 그 유명한 뭐 너는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예, 그 문장, 예, 그런 표현들, 그 문장들이 정말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생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시인데, 생일잔치였나 뭐 그런 시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어떡해요. 오늘 저는 여기 누울게요. 같은 느낌으로 막 읽게 되는 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시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또 배우면서 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시들이 그냥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편견 없이 읽어보시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해하지 않아도 저는 그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풍경 하나만 있거나 아까 그 안미옥 시인님의 그 너는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에 딱 담아둘 수 있으면 저는 그 시집의 효용 맞아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트렌드 컨퍼런스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요즘에 시집이 굉장히 붐업이 되면서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아까도 여름 언덕에서 배운 거, 뭐 여름 피치 스파클링, 뭐 이런 그쵸, 책들이 여름이 유행했죠. 네, 이게 뭔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변수가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경제 위기,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을 즐기려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제철 코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집에
계절 이름을 넣으면 팔린다. 이런 공식이 이제 흥행 아. 공식이 하나에 나와서 맞아요. 표지도 이제 제목도 그렇게 잡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게 실제로 많이 워킹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네, 감각을 느끼고 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계절에 그 음. 계절에 집중해서 그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집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나온 책 중에 소설, 비소설 다 다 모든 책을 포함해서 일단 여름 들어간 여름, 책이 맞아요.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잘 팔린 책 중에 또 여름 관련한 뭐 맞아요. 표지 사진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게 우연은 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고전문학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죠. 고전문학에는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전을 읽다 보면 일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는데요. 나보다 한 발 앞서 인생의 굴곡을 겪은 주인공들이 난관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해답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니까요.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3월, 밀리는 출발선 앞에 선 회원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전하고자 출판사 미음사와 함께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 100권을 공개했습니다.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명작에 상징적인 디자인을 더한 미음사의 세계 문학 전집은 독서 애호가들의 소장욕을 자극하곤 하는데요. 한 권씩 읽다 보면 책장 한편에 다채로운 행렬이 펼쳐져서 마음까지 두둑해집니다. 이 소식을 기다려온 밀리 회원님들 역시 그간 궁금했던 작품들로 내 서재를 채우면서 저마다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는데요. 이처럼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독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며 영감과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네. 아닌데라고 생각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건가요? 나보다 한 발 앞서 인생의 굴곡은 겪은 주인공들이 네. 난관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해답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니까요. 보통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쵸. 찌질한 고전- 경우도 많고. 고전 소설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이른바 그런 대중문학, 엔터테인먼트 문학에서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난은 100% 극복되거든요. 근데 고전 문학에서는 사실은 극복 안 되고 이 무너진 상태로 끝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하는 얘기로는 고구마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게 재밌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박혜진 편집자님이 고전 덕질 맞아요. 코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전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박혜진 편집자님의 코너를 들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그 밀리 서재에 들어왔을 때 순위 1위부터 맞아요. 정말 한 몇십 위까지가 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쫙 깔렸던 게 저는 너무 장관이었죠. 굉장하다. 예, 진짜 장관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인 상황이었고 민음사 책들 말고도 사실은 세계문학 전집들 많이 맞아요,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 중에서 여러 권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유명한 책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위대한 개츠비라든가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 출판사들의 이런 다양한 세계문학 전집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사랑받는 책들이 경제학 경영이나 자기계발서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거의 극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책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네. 해피엔딩도 아니고 막 그런 경우에조차도 이 세계문학 전집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네. 하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해서 저도 이 고전 붐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꼭 추천하고 싶은 고전 소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밀리에서 그 고전 문학 들어왔을 때 좀 데이터나 그런 트렌드를 많이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유독 제가 되게 튀었고 저도 좋아했던 책이 아까 소개한 시타르타랑 이디스 같은 여름 그리고 이반 일리치 죽음이라는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맞아요. 몰입이 정말 쉬운데 메시지가 나중에 딱 묵직하게 딱 와닿는 그 느낌이 이래서 고전 읽는구나 하는 느낌을 라이트한 회원들에게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요 세 권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밀리홈에서는. 어거스트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디스 워튼의 여름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원래 보통 그 영미 소설 특유의 그런 번역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정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누구누구 부인이 막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뭔가 번역도 좀 매끄러웠던 것 같고 문장도 아름다운 게 많아서 저는 필사하고 싶은 문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영미 소설에서 나오는 자연 묘사, 풍경 묘사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뛰어넘어요. 이거 또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디스 왜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분량이 막 네. 많은 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디스 워튼의 여름은 분량도 적고 풍경 묘사가 많지만 저는 그 풍경 묘사가 이 책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 많아서 많이 필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고전 문학을 좀 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입문을 지났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와 벌을 항상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요? 뭔가 죄와 벌이 제가 20대 때 읽었던 고전 중에서 그런 삶이나 뭐 사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는 여러 문제가 진짜 많은 딜레마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살인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건 스포가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아니까. 거기 사실 살인을 하는 거랑 저랑은 너무 멀지만 거기에 정말 완전히 1인칭으로 몰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물음표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너무 재밌고, 사실 분량이 좀 길기는 해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고전소설 죄와 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죄와 벌은 범죄 소설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범죄 소설 맥락에서 이제 고전으로 언급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미스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쵸. 범인이 누군지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와 벌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범죄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과연 그는 참여할 것인가, 그 참여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의 독서 트렌드를 돌아봤다면 2026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밀리가 AI와 함께 내년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AI가 예측하는 2026년 독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2026년 독서 키워드를 AI와 함께 예측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 쉼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2025년 초역 부처의 말 등으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이 떠올랐는데요. 2026년에는 이 흐름이 더 강해질 듯합니다. 쇼폰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절여진 뇌를 디톡스하고 집중력과 사유의 힘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 뇌과학에 기반한 도파민 디톡스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미니멀리즘, 깊이 있는 독서와 사색을 위한 안내서인 의도적으로 지루해지는 법 등 과학적 휴식과 집중력 훈련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디톡스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거 맨날 생각은 하는데 어렵죠. 일단 저는 요새 너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모닝 페이지 정말 간단하게 쓰거든요. 예, 보통은 그거 되게 길게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지금 어떤 뭐 잠을 잘 잤는지 뭐 몇 시간 잤는지 이런 것만 해서 간단하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날 때 보통 스마트폰 알람으로도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어난 다음에 일단 시계를 봅니다. 네. 그거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알림. 네, 알림이 쫙 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수면 모드를 해놔서 모르고 잔 그 알림이 쫙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보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에는 뭐 중요한 메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SNS에서 오는 알람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SNS를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돼. 예. 그럼 이제 안 돼요. 끝이야. 예, 끝이에요. 끝이야.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겨울이라서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추우니까 맞아요. 예. 이불 밖에 안 그래도 위험한데 지금 내가 SNS를 열어버렸어. 이 순간에 정말 한 30분이 순삭이 맞아. 되는 거예요. 30분이 뭐야? 한 그쵸. 시간만 있으면 좀 출근 시간까지 시간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시간까지 다 누워 있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끊으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1시간 핸드폰하고 모닝 페이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냥 시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무 저는 딜레마인데 혹시 두 분은 이 도파민 디톡스 관련해서 해 보신 것들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휴대폰 감옥을 샀어요. 아, 해외 진짜? 배송으로. 그거 많이들 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건 좀 허술해서 이제 시간을 락을 딱 설정해 놓고 몇 시간 안에는 절대 못 여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안 써요. 열지를 않는다. 그것도 충전을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쓰기도 약간 귀찮아.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는 내가 휴대폰 때문에 이 나머지 일하는 시간 빼고 나의 일상이 너무 적다. 왜 계속 나머지 시간을 막 소진시키듯이 핸드폰을 그쵸, 그쵸. 보는지 예. 스스로 맨날 매일매일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책 한 자리를 더 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사놓고서는 그거를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스크린 타임을 또 보면서 나를 좀 이렇게 사용량을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스크린 타임 보면은 제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것도 좀 해줘요. 아니 스크린 타임도 저는 스크린 타임을 걸어놨어요.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걸 수 있잖아요. 뭐 몇 시간 이상 네, 예, 안 되게. 예. 그래서 맨날 그거 해지하고 저도 하루 종일 똑같아. 보기. 그죠? 유튜브 맨날. 근데 겁나 현타 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해지할 수는 없어. 그쵸, 그쵸. 네, 저는 뭔가 이런 지속적인 노력하려고 뭔가를 사보진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한때는 자기 전에 휴대폰 배터리를 일부러 방전되게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 자기 전에 자꾸 보게 되니까. 예, 예.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충전을 해놔야 되니까 일부러 좀 딴 데 멀리다 충전해 놓고. 근데 그러면 잠이 좀 개운해지는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금방 다시 돌아왔고요. 근데 이 AI 키워드 중에서 지금 앞으로 여러 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의도적 쉼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 분들이 지금 왜 다시 책을 읽느냐 하면은 맞아요. 사실 너무 이제 반성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글자 안 읽어도 집중력 이렇게 약해져도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끌어다가 의도적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좋은 행동이 사실 독서랑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같고, 이런 초역부차의 말같이 되게 철학적이고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인문학 책도 있지만 되게 오히려 정말 이야기가 가능한 소설들이 그런 효과를 또 주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 쉼이랑 이따가 얘기할 다시 이야기의 힘이란 키워드랑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이야기의 힘입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현실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서사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두드러졌던 장르 소설의 강세는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탄한 세계관을 갖춘 시리즈물이나 영상화가 예정된 대작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독자들이 깊이 과몰입할 수 있는 방대한 세계관이 펼쳐지는 작품들이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사회적 이슈를 예리하게 파고드는 사회파 미스터리나 인간 본성을 깊이 탐구하는 정통 소설을 찾는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거예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었던 거지만, 저도 진짜 이 올해 인기 있었던 소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야기가 강한 게 그렇네요. 힘이 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호불호가 나뉜다라고 하는 작품들이 크게 인기 있었던 작품들 중에 있거든요. 그렇네요. 호불호가 강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네. 너무 별로야. 막 너무 싫어라고 하는데 또 실제로는 엄청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이 양극단의 반응이 갈리는 책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그 흔히 얘기하는 까와 빠를 다 미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그 흥행작이 갖추는 어떤 조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야기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어떤 경향성이나 이야기 면에서의 어떤 쏠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다시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랑 네 번째 키워드는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AI의 인문학적 활용법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과 업무의 표준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AI와 함께 일하고 생각하는 법에 대한 탐구가 더욱 활발해질 거예요. 특히 심리학, 철학, 창의성처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분야를 AI 시대에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해 인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루는 책들이 주목받을 거예요. 네 번째 키워드는 초개인화 시대의 나노 재테크입니다. 2025년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큰 목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면 2026년에는 그 방식이 훨씬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거예요. 저성장 기조 속에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월 10만 원 더 버는 부업처럼 개인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나노 재테크 서적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요. 이 인문학하고 재테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는데 그게 요즘 세상이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영향을 끼칠 건 확실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한 이런 인문학 관련한 책들이 아무래도 인기를 많이 끌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재테크 책들도 굉장히 좀 구체화된 각자의 상황에 세분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이 주목을 받겠다라는 게 AI의 예측이어서 내년도 이맘때쯤에 요 키워드들이 얼마나 적중했을지 또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근두근. 오늘 루이스님, 어거스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역시 연말에는 회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인기 있었던 도서도 쭉 훑어보면서 정말 하나의 경향이 읽히기도 하고 또 서로한테 의미 있었던 책도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책들을 이제 하나씩 읊으면서 진짜 그 파노라마처럼 시간이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실제로 일했던 책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저희 이제 독서 트렌드 리포트 이 방송 끝나고 다음 날 출간되니까 여러분 밀리에서 자세한 내용 꼭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영어까지. 아니 근데 진짜 이 밀리에서 나오는 독서 트렌드 리포트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그렇죠. 요즘에 다들 어떤 책 보고 있는지, 음. 그다음에 어떤 책이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상 내년에는 어디로 갈지 같은 것들이 다 다루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희 기자님이 칼럼도 썼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